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중요 산업의 국유화는 일제와 예속 자본가들이 소유하였던 중요 산업, 즉 기관 공업, 은행, 무역 등을 국유화해서 그것이 인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 자본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토지개혁과 산업의 국유화 결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형태가 공존하게 됩니다. (50년대) 후반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한 일이 농업과 상공업의 협동화 사업과 대중동원 운동이지요. 농업협동화는 전쟁으로 농촌이 파괴된 상태에서 선전과 교양을 통해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에 들어오도록 하고 빈농에 의거하고 중농과 동맹을 강화해서 분농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개조해 나갔습니다. 상공업 협동화에 대한 설명은 PDF 파일로 대신 하겠습니다. 대중동원 운동, 즉 혁명적 군중노선이란 생산에서 대중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957년의 천리마운동, 그리고 김정은의 말리마운동 등이 그것이죠. 그리고 70일 전투, 80일 전투 이런 것도 대중 동원 운동이죠. 천리마 운동은 북한 최초의 본격적인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입니다. 천리마 운동의 기원은 1956년 김일성이 한 연설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북한은 새로 시작하는 경제 5개년 계획을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경제건설 노선 등을 둘러싸고 당내 사상투쟁은 8월 중파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소련 등의 원조 삭감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계획 수행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본, 물자 등의 부족에 직면한 북한은 결국 자체의 내부 원천과 인민의 자발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했고 이를 위한 집단적인 증산운동이 바로 천리마운동입니다. 김일성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제창하여 대중의 증산의욕을 촉구했습니다.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퇴치하고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킨다는 명분으로 전개된 천리마 운동은 이후 전국의 전 부문으로 확산되어 강제적인 집단주의에 기초한 대중운동으로 굳어집니다. 이는 59년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또는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자
라는 구호 아래 사회주의적 경쟁운동의 성격을 띤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소련이나 중국에도 이러한 대중동원 운동이 있었는데, 소련은 스타하노프 운동,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죠. 이거와 비교할 때 천리마 운동은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부문의 성과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대중에 대한 사상 교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혁명적 열성을 높이는 정치 사업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1999년부터 김정일의 지시로 제2천리마 운동을 추진하고 2016년에 김정은은 만리마 운동을 주창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중반까지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정착하는 시기로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경제국 군사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군수공업을 관장하는 제2경제위원회를 만드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기왕에 다 하였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북한은 1970년부터 75년까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플랜트 수입을 위하여 대규모 차관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석유 파동, 비철 금속의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무역 적자 폭이 커졌고, 나아가서는 76년에 채무 불이행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디폴트를 선언한 것이죠. (7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경제는 쇠퇴기에 접어듭니다. 이때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이 있었고,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이란 김정일이 후계자로 추대된 다음 해에 김정일이 발기한 운동으로서 3대 혁명, 즉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 경쟁 운동이었습니다. 이 70년대 중반 사회주의 후퇴기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도 제시됩니다. 차관 정책 실패 후에 무역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디폴트를 선언한 상태에서 무역 실적이 난리가 없었겠죠. 이후 북한은 나름대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합역법을 제정해서 합병사업도 시작을 하고 경제특구 제도도 도입하고 확대하였으며, 북한 경제발전 전략을 수정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즉 중공업 중시 발전 전략에서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 그들 말로 혁명적 경제 전략이라고 하는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를 선택도 해보기도 하였고, 과감한 경제관리 방법 개선 조치를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개혁 개방정책이라는 주제로 묶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즉, 경기 쇠퇴 국면에서 북한이 택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혁 개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뜻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코르나이에 의하면 개혁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인 정치구조, 즉 공산당 독재와 공식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소유관계, 생산수단의 국가협동단체의 소유, 그리고 조정기제, 시장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지 않고 관료적 계획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는 그러한 조정기제 등 세 영역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 변화는 적당히 급진적이어야 하며 공산당 일당 독재와 같은 체제의 기본적인 속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인 세 가지 정치구조, 소유관계, 조정기제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 변화는 적당히 급진적이어야 하며 공산당 일당 독재와 같은 체제의 기본적인 속성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코르나이는 개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권력 독점이 무너지면 그 변화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는. 한편 경제 개방은 현실적으로 서방 경제권과의 접촉, 왕래, 교류 협력을 증가해서 궁극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붙여서 말하고 있죠. 이 표는 북한의 대내외 환경과 개혁 개방 정책의 변화를 시기별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국제적으로는 동서대탕트 시기, 즉 동서긴장이 완화되는 때이고 북한의 국내 경제가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북한은 플랜트 수입을 위해서 서방 세계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했으나 석유 파동 등으로 무역 적자 폭이 커졌고 나아가 디폴트 상태, 채무 불이행 상태에 접어들었던 때이죠. 좀 전에 설명했죠. 그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국가 간의 유무상 거래만 해오다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최초로 경제 교류를 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국내 경제가 침체하고 80년대 말에는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되던 때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간의 융상거래가 중단 또는 축소되니까 대내 경제관리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조치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지 정책을 시도합니다. 즉 합병사업을 시작을 하죠.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권 경제 붕괴와 김일성 사망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습니다.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을 포기하고 농업경공업 무역제일주의를 내걸기도 해보고 합병사업을 통한 외자 유치가 부진하자 특정한 지역, 즉 낮은 선봉만 개방하는 정책 전환도 해봅니다. 2000년대에는 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에 북핵 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됩니다. 과감한 경제관리 개선 조치인 7.1 조치를 시행하고 경제특구를 4곳으로 확대합니다.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던 시기이기도 하지요.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들어선 2012년 이후에는 경제특구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자율권을 대폭 주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도 시행합니다. 시기별 특성은 여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혁명적 경제 전략을 1993년 12월에 채택하는데 이는 중공업 위주의 경제 성장을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로 바꾼 것이라고 했지요.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경제난에 따라서 기존 전략을 수정한 것입니다. 혁명적 경제 전략을 내세우며 인민의 생활을 우선 보장하겠다는 과감한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죠. 1995년부터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호소하고 주민의 생계 유지를 위해 가지고 비합법적인 시장경제 활동을 묵인합니다. 국가 배급 체제가 붕괴하는 등 사실상 경제가 파탄 지경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